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참포도나무병원 심장내과 박중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외래 고혈압 약 타러 가실 때 선생님들한테 뭐 "선생님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거고,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뭐 "유산소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했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나온 연구 결과가 실제 유산소 운동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고, 또 이러한 운동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시기에 굉장히 편하고 쉬운 효과적인 운동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인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힘을 이렇게 딱 주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등척성 운동입니다. 뭐 매달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든지, 뭐 여러분들 하시는 스쿼트 운동을 하고 있다든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벽에 기대서 의자에 앉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등척성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운동이 왜 혈압을 다른 운동보다 더 많이 떨어뜨릴까? 약간 납득이 안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의학적인 어떤 논리와 증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고혈압 환자 되게 많죠. 전 세계 뭐 약 한 11억 명이라고 이 고혈압을 이제 가지고 있고, 혈압약을 처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많은 환자분들이 또 약을 한 1년 지나면 또 중단하게 됩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혈압이 실제로 잘 조절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혈압이 한 20 정도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2배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혈압을 약 없이도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고, 혈압약을 복용한다고 하시더라도 요즘 고령이신 분들 워낙 또 드시는 약들이 많아서 하나라도 좀 약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저희가 인제 그 달리기,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실제 유산소 운동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그 등측성 운동이 의외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간편하게 훨씬 더 많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기 시작하면 다음부터는 뭐 유산소 운동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쉽게 아무런 도구 없이도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골드 스탠다드라고 그러죠.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운동은 이런 '등척성 운동을 하자.'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항상 저희 의사들이나 이런 연구자들은 "근거를 대라. 에비던스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보시는 논문이 2023 년도하고 2024 년도에 발표된 어 논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 세계 그 아주 최고 근위의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내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 저널이라는 게, 논문이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논문은 좀 보시면 이제 리뷰 아티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많은 데이터를, 이 연구 논문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죠. 수십 년간 이루어진 전 세계에 대략 16,000명 총 연구 그 임상에 참여하신 분들이 16,000명 정도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70 개의 연구를 전부 모아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걸 해 봤더니 아 등척성 운동, 즉 힘을 주되 움직이지 않는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구나라는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뭐 근력 운동, 예를 들면 팔굽혀 펴기, 또 가끔 그 하이 인터벌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뭐 막 열심히 사이클 막 타고 또 딴 거 가서 막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하고 전부 비교를 했더니 의외로 그냥 벽에 기대서 이렇게 의자 앉듯이 앉아 있는 게 훨씬 혈압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최신 데이터까지 통합을 했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연구를 할 때 여러 가지 연구 기법이 있거든요. 인제 이 연구 기법은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라는 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직접 붙어 보지 않은 선수들의 실력을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러면 A랑 B랑 싸웠고 B랑 C랑 싸웠는데 A랑 C랑은 안 붙어 본 건데 그럼 A하고 C하고 누가 더 잘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해 보면 실제로 안 붙여 봐도 누가 센지 누가 나은지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을 통해서 예 연구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뭐 이 왼쪽 동그란 거 있고 선이 막 그어져 있잖아요. 이게 인제 붙은 애들끼리는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분석을 해서 봤더니 "누가 가장 1 등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럼 "누가 제일 꼴등할 것 같아?" 이렇게 해 봤더니 다음 표를 보여 드릴게요. 자 혈압을 떨어뜨리는 이제 결과를 인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자 사이클 타는 것도 있고요. 달리기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아령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도 있고 이쪽이 뭐냐면 이제 등척성 운동이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보셨던 이제 벽에 기대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한 2분 가만히 있다 생각해 보시면 2분 하기 힘드실 거예요. 2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쉬었다가 또 2분 했다가 이렇게 하는 운동이라든지 여러분들 앉으셔서 다리를 올려서 가만히 있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팔에 이렇게 악력을 딱 주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역시 한 2분 정도 가만히 힘을 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등척성 운동이 1 등이더라는 겁니다. 즉 1 등이 등척성 운동입니다. 힘 주고 버티기. 네. 얘가 1 등인데 혈압이 여러분 그 수축기 혈압이 있고 이완기 혈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축기 혈압을 봤더니 8 정도 떨어뜨리더라. 2 등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합했을 때 한 6 정도. 네. 의외로 꼴찌가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한 4 밖에 떨어뜨리지를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거하고 반대가 아마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의외죠. 네. 그래서 보면 전체를 봤더니 쫙 연구를 다 봤더니 수축기 혈압이 한 뭐 연구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 5에서 9 정도 한 8 뭐 이렇게 이완기 혈압은 한 4 정도 떨어뜨려 주더라.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혈압을 볼 때 그냥 뭐 딱 재는 혈압이 있고요. 24 시간 그 하루 종일 보는 활동 혈압이라고 있잖아요. 요즘은 인제 활동 혈압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신 분들이 24 시간 평균 혈압도 떨어뜨려 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낮하고 밤의 혈압이 다르거든요. 깨어 있을 때 그 낮 혈압하고 수면할 때 혈압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다. 네.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보다 차이가 나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등척성 운동을 하시면 그런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더라. 이것도 좋은 거죠. 그다음에는 혈압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 안 좋은 거거든요. 혈압의 변동성도 이 운동을 했더니 안정적으로 변하더라. 여러모로 이런 운동이 되게 도움이 되네.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온 겁니다. 인제 방법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벽에 이제 기대서 앉는 방법이 있고, 어 여러분들 짐에 가시면 이렇게 다리 들어 올리는 그 운동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운동도 있고, 팔에 이렇게 잡아 가지고 악력으로 이렇게 잡고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그냥 뭘 하셔도 되는데, 한 이 방법이 있어요. 그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도로 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강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그 세 번째,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상태. '내가 한 2 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의 힘듦으로 버티시면 돼요. 그래서 2 분을 버티고, 그다음에 2 분은 인제 편하게 쉬시는 겁니다. 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4 번을 하시면 대략 한 시간이 한 10 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뭔가 좀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집에서 벽만 있으면 벽에 기대셔서 내가 앉을 수 있는 한도까지 앉으셔서 버티시면 그게 바로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인제 그 짐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겠는데, 네. 방법은 제가 인제 말씀드린 그렇게 하시면 되고, 2분 하시고 한 1-2분 쉬고 2분 하고 1-2분 쉬고, 요렇게 4번 하시면 대략 한 10 분에서 20 분. 매일 할까요? 그러면 주 한 최소한 3번 정도 하시는 게 좋다. 그 왜 주 3회 하라고 그러냐면은, 그 연구 결과들이 그렇습니다. 한 3 번씩 시킨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인제 그렇더라. 제 생각에도 주 3회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하셔도 되죠. 근데 인제 문제는 여러분들 그 운동을 이제 쉬면은 혈압이 다시 올라가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연구 결과를 봤더니 그래도 한 4 주에서 8주 정도를 유지하면 혈압이 이렇게 쭉 떨어져서 유지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두 달은 하셔야 혈압이 이렇게 떨어져서 유지가 되고, 그러면 뭐 2 달만 하고 끝내면 돼요? 그러시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개는 그 정도 하고 나서 다시 중지를 하면 좀 있다가 다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근데 어떤 연구는 그렇게 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막 "나 일 주일에 한 번만 할래." 그런 경우에도 혈압이 좀 조정이 된다라는 결과도 있긴 하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강도는 말씀을 드렸고, 네. 요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효과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효과가 있고 나이 드신 분도 효과가 있는데, 나이 드신 중장년층, 또 그것보다 더 많으신 고령층이 훨씬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젊은 사람들은 그럼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쪼끔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거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혈압을 떨어뜨리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시니까 당연히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의외로 벽에
기대서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면요. 이 관절이 무릎 관절이 아프셔 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다. 안전하게 하셔야 된다." 네. 그런 걸 말씀을 인제 드리고 다음 주제 얘기해 볼까요? 원래 인제 혈압이 많이 높은 사람일수록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혈압약을 이미 드셔서 혈관을 확장시켜 놓은 사람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안 먹고 계신 분이 이런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자분보다는 남자분이 쪼끔 더 혈압이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지?' 또는 뭐 그런 '이러한 운동이 왜 혈압을 떨어뜨리지?' 또 왜 그것이 한 4 주나 8 주만 했는데도 효과가 나오고 그 효과가 유지가 되지?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인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운동하실 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동맥류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대동맥 이 혈관이 막 늘어나 있는 사람들은 이 벽에 기대서 이렇게 앉으시면은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림 여기 빨간 그래프 보시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쫙 올라가요. 근데 물론 스탑하면 쭉 내려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초록색 선을 보시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비만약 주사를 맞으면 쭉 시간이 지나서 떨어지는 것처럼 또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여러분이 선크림을 바르면 계속 바르시면 피부 노화가 지연되는 것처럼 혈관도 계속 이러한 운동을 하시면 혈관의 노화라고 그래야 되겠죠? 혈관의 탄력성이 서서히 좋아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이 운동은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뭐 '한 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운동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숨을 쉬셔야 된다는 겁니다. 힘드니까 숨을 참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다리 막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럴 때 오히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숨을 쉬셔야 그 복압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진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자 여기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벽에 기대거나 손에 힘을 주고 계시면 이 근육이 이게 수축하죠. 근육이 꽉 수축하게 되면 그 근육 안에 있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힙니다. 그죠? 그랬다가 2분 후에 여러분 이걸 근육을 탁 풀었을 때 순간적으로 혈류가 확 늘어납니다. 혈류가 확 늘어 이제 혈관이 촥 풀어지면서 그 자극받은 혈관 안쪽 벽에서 굉장히 좋은 물질이 나옵니다. 그게 인제 일산화질소 NO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이게 항산화 물질이면서 이 혈관을 넓혀 주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네 이런 효과를 나타내서 등척성 운동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기전이 되는 겁니다. 네. 같은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이 여러분 시소 있잖아요. 우리 몸은 자율신경 시스템이 돼 있다고 아마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 몸은 이렇게 자율신경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 부교감이 자율신경이 조정하고 있어서 내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뭐 운동을 할 때 맥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라톤을 한다고 해서 혈압이 200, 300 까지 올라가지 않고 여러분이 그때 맥박이 막 미친 듯이 200회 분당 300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처음에 운동을 할 때는 내 몸에 산소 요구량이 필요하고 이 근육이나 이런 데 어 혈류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쫙 올라가요. 저 빨간 게 쫙 올라가서 혈압도 올리고 맥박도 올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부교감이 딱 보고 있다가 "야 너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부교감이 쫙 나와서 일정 수준에서 맞춰 줍니다. 예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마치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이 달릴 때 자율주행 80 해 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브레이크 밟았다가 엑셀레이터 밟았다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척성 운동을 하시면 처음에는 교감이 쫙 나와요. 그랬다가 탁 풀면 부교감이 촥 나오고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요. 착 착 착이 빨라요. 근데 나이가 드시고 뭐 그렇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무뎌진 사람 있잖아요. 천천히 나오는 거죠. 천천히 떨어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뜨거운 음식을 먹고 부교감이 쫙 나왔는데 그다음에 교감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식사하시다가 기절한다든지 뭐 항에 들어가 계시다가 갑자기 딱 나왔는데 그 교감 신경이 쫙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저혈압으로 기절한다든지 이런 자율신경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런 등척성 운동을 하시면 쟤네가 왔다 갔다가 빨라지는 거죠. 후딱 후딱. 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균형이 회복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 뇌가 혈압 조절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평소 혈압이 리세팅이 되면서 낮춰 놓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산소 운동이나 사이클을 타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운동이 훨씬 좋다. 우리 몸에는 이런 반사신경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도표에 보여드린 것처럼 운동 압박 반사가 있고 동맥 압력 반사가 있고 심장폐 용적 반사라는 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병이 나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등척성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아까 이제 정리를 해 보면 혈관이 이렇게 쪼였다가 탁 풀어 줄 때 그 혈관 안에서 혈관을 확장해 주는 좋은 물질이 나와서 장기적으로 혈관을 넓혀 준다. 첫째.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얘네가 이 심장이 거기에 빨리빨리 반응하도록 이런 자율신경 시스템이 작동을 해 가지고 심장도 좋아지게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 자율신경 시스템이 좋아지면은 여러분이 뭐 지금은 제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반대로 저혈압이 있다거나 이러한 사람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등척성 운동이 의외로 여러분들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시니까 집에서 꾸준히 해 보시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분께서 네, 여러분 운동을 하시잖아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죠? 운동을 하는 중에는 맥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도 올라가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올라가야 됩니다. 맥박도 올라가야 되고 혈압도 올라가야 운동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맞춰 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운동할 때 혈압이 떨어지고 운동할 때 맥박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검사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있죠. 혈압이 너무 올라간다. 예를 들면 나는 고혈압 환자고,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고 대동맥류가 있는 환자야. 그런데 또 심장도 안 좋아. 그런데 끝없이 혈압을 올리고 맥박을 그건 안 되죠. 네, 그런 거는 위험하나 원칙적으로 산소 요구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혈압을 올리고 맥을 올린다. 네, 다만 최대 맥박량이라는 게 있죠. 그게 보통 220 빼기 여러분 나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갔다. 예를 들면 220에서 50 세다 그러면 빼면은 220 빼기 50 하면은 170 인가요? 예. 분당 170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최대까지 내 몸에 로딩을 걸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에서 운동을 하는 어떤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딱 하고 여러분이 끝나잖아요. 운동 직후는 이렇게 혈압이 올랐다가 운동을 끝내면 이렇게 내 혈압으로 또 오죠. 그 쪼끔 있다가 더 떨어졌다가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시고 가끔 이제 "선생님 저는 뭐 운동하고 혈압 재면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혈압약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까요? 예. 근데 이 김갱희 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운동을 하시면 좋겠죠. 등척성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벽에 기대시기가 힘드시면 아까 제가 이렇게 악력을 이용한 운동도 똑같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운동을 하시거나 자기 강도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시라면은 사실은 고혈압 환자시잖아요. 일단 진단부터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혈압 일단 약을 검사하셔 가지고 요즘은 이제 24 시간 활동 혈압을 잽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내 혈압이 이제 160 인지 아니면 그날만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혈압이 160 이른 상태에서 운동을 심하게 하시게 되면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내 동맥류가 있다든지 그런 분이 갑자기 200 이상을 확 올려 버리면은 동맥류가 터진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안정을 하셔야겠죠.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좀 쉬시고 혈압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중에 두통, 통증, 식은땀이 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생각을 따로따로 해 보면 '운동을 했는데 왜 머리가 아프지?' 예. 보통은 안 아파요. 네. 근데 운동했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건 혈압이, 예를 들어 운동하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동맥류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 그게 압력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만약 반복된다 그러면은 음 검사를 해 보셔야겠죠. 예.
흉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심증의 흉통은 대표적으로 그 협심증 때 나타나는데 운동할 때 아프다? 그거 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또 운동을 해 봤더니 또 여기가 아파오네? 이거는 진짜 혈관이 좁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 유 그 통증을 이기고 운동을 뭐 어떤 분은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스톱하시고 안정을 하시고 내가 근데 운동을 하다가 멈췄는데도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20분 이상 간다. 그럴 때는 119를 부르시든지 응급실을 가시든지 하셔야겠죠. 네. 식은땀이 난다.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있으시고 뭐 이런 분들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게 아니라 "식은땀이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또는 뭐 "대동맥 박리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찢어지면서 어 갑자기 뭐 혈압이 확 떨어진다든지 그랬을 때도 식은땀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되고 중단을 하셔야 되는, 그러고 나서 그 식은땀이 호전이 되는지. 뭐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당뇨 환자가 내가 당뇨약을 먹었어요. 근데 운동하러 나가려고 근데 밥을 안 먹었어. 그럼 저혈당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혈당 때문에 생긴 식은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당뇨 환자분이라면 저혈당에 의한 하이 그 저혈당 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내 입장에서 내가 당뇨 환자냐, 협심증 환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또 볼까요? 네, 그 몸무게가 100 킬로가 넘어가시면 키를 제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일단은 그 비만이실 것 같죠.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혈압까지도 올라갔고 약도 드시고 지금 보면 굉장히 혈압이 안정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몸무게를 빼시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 약도 어쩌면 끊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 비만이 고지혈, 고혈압을 이제 유발 악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살 체중을 빼시게 되면 혈압이 지금 110에서 120 이던 분이 체중을 빼시면 100 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냥 약을 끊는 게 아니라 100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약을 이제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약을 줄이면서 계속 혈압을 한 110, 120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체중을 빼시게 되면은 약을 어느 날 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런 분도 실제로 봤으니까. 예,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이제 나중에 검사를 해 보셔서 체중을 아주 뺐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약을 드셔야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볼게요. 음. 예, 혈압을 저희가 이제 정상 맥이라고 전제하에 맥박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60 회에서 100 까지 사이를 그냥 정상입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안정시 혈압이 제가 95는 이분은 사실은 쪼끔 빠른 상태시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보면 젊은 20 대나 뭐 이런 분들은 좀 맥이 좀 빠른 경향이 있고요. 그러긴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95 정도 되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 원래 나는 맥이 빠른 거죠. 근데 내가 평소에 나는 한 60회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근래 들어서 95로 올라갔어. 그럼 약간 좀 불편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체중도 좀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숨도 좀 차. 그리고 맥이 빨라졌어. 그러면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을, 예를 들면 뭐 심낭위험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성분인데 음 뭐 생리량이 많아.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이 생리를 할 때 이 빈혈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맥이 좀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근데 다 검사했는데 나는 빈혈도 없고 갑상선도 문제 없고 뭐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맥만 좀 빨라. 그건 그냥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문제겠죠.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포켓시티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혈압약을 드시고 어지러워서 약을 바꿨는데 칸데디핀 정으로 2년 동안 드셨습니다. 이사를 하셔서 내과에서 사르발탄정 160 밀리그램으로 바꾸셨어요. 용량도 엄청 높고 성분도 달라 보입니다. 네. 그 이게 그 혈압약 지금 앞에 드셨던 거는 복합제를 드신 거고요. 그래서 칸데살탄하고 아마 암로디핀, 네. 혈압약이 인제 그 각자 회사에서 만든 또 성분에 따라 그 기본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칸데살탄 8 밀리그램 정도가 그 아까 사르발탄 뭐 80 밀리그램 정도, 얘는 아마 발살탄인 것 같은데 발살탄은 기본 용량이 80 밀리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8에서 80이 된 게 아니고요. 8하고 80하고 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그 찾아보시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이 뭐 발살탄 80 밀리가 요만큼 떨어뜨리면 한대살탄 8 밀리가 요만큼 떨어뜨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드셨던 약은 칸데 8에다가 암로디핀 5니까 이만큼? 근데 지금 사르발탄이 80 밀리가 아니고 160 밀리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아마 비슷하게 그 내과 선생님께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께서 혈압 조절이 그냥 비슷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면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합제를 드시던 분이 단일제로 바꾸게 되면은 그 혈압 떨어뜨리는 효과가 살짝 줄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잘 보셔서 만약에 혈압이 쪼끔 옛날보다 좀 덜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시면은 복합제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고요. 한 가지는 뭐 아마 그 뭐 어지럼증이 있어서 이제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예를 뭐 다리가 붓는다든지 인제 그럴 때는 또 그 암로디핀 성분이 하지 부종이 생겨서 뭐 그것 때문에 바꾸셨는지, 제가 그 원장님이 왜 바꾸셨는지를 잘 몰라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나 용량이 그렇게 확 올라간 건 아니다라는 이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게 혈압이 지금 우리 헬로 스테이션 님 같은 경우는 혈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사람의 혈압은 이렇게 예를 들면 130 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일정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질문 주신 분이 "내 혈압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되시면
24시간 혈압을 재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반지 같은 걸로 이렇게 끼고 계시면 굉장히 편하게 수면 혈압 포함해서 24시간 혈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것이 나의 혈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24시간 혈압을 재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혈압이 아침에 좀 높아요. 예, 잘 땐 떨어지고. 그래서 낮하고 밤의 차이가 10% 이상 나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시게 되면 혈압이 조금 원래 기상 혈압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내 혈압은 130 이하 이런 건 없습니다, 참고로. 네, 다음 질문. 네, 이런 질문을 아직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또 주위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혈압약 끊어도 돼. 뭐 먹지 마. 뭐 부작용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만약에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드시면 끊으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혈압이 20이 올라가면 심혈관 위험률이 2배가 올라갑니다. 20%가 아니라. 그죠? 네. 끊지 마시고요. 네. 고혈압약을 예를 들어서 내가 먹다가 끊잖아요. 그럼 이게 잠시 며칠 동안 혈압이 유지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바운싱 효과라고 그래서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시면 자꾸 혈압을 튀는 현상이 생겨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햇볕 차단 선크림 여러분 바르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계속 바르시는 게 나아요? 발랐다 안 발랐다 하는 게 나아요? 계속 바르시는 게 낫겠죠. 저도 안 발라 가지고 지금 검버섯이 생겼는데, 계속 발라 주셔야 이 피부가 보호가 되는 것처럼 혈압을 계속 낮춰 놓으셔야 여러분의 혈관이 보호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지혈증도 똑같은 의미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으시면 안 된다. 네. 잘 드셔라. 네. 하루 빼먹으셨으면 그다음 날 드시면 됩니다. 네. 요 혈압 잴 때마다 긴장하신다고.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혈압 잴 때마다 긴장하시는. 혈압을 잴 때마다 고혈압이 나오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긴장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이 많고, 또 외래에 오시면 또 유독 외래에서 재면 혈압이 막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맥박도 올라가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릴 때 엄마 따라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했던 잠재된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의 교감신경이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4시간 혈압을 재시면 좋아요. 요즘은 옛날과 달리 이런 아주 그냥 반지 같은 거 하나 끼고 계시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시면 얘가 혈압을 다 재주고, 얘가 이미 임상이나 이런 밸리데이션이 다 끝났고 국가에서 보험 급여까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요즘 이런 일반 내과나 이런 데 가시면 그렇게 많이 하시는 기계를 이용하는 분들 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편하게 자기 혈압을 잴 수가 있고, 이제 긴장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근육도 수축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감 신경이 쫙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혈압이 쫙 오르잖아요. 이 혈압의 상승 자체가 우리 뭐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뒷목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쪼끔 이제 과장된 거지만,
진짜 고혈압이 로 인해서 두통이 그러면 없느냐? 아닙니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인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악성 고혈압이라고 그럽니다. 이머전시죠. 혈압이 200, 뭐 이완기 혈압이 130, 막 200에 130 이렇게 올라가면은 진짜 두통도 오고요. 구토도 하시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 빨리 혈압을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머전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실제 제 외래에서도 그런 분들 몇 분 본 적이 있고,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막 토하고 이 두통 때문에 응급실을 쫓아 들어가서 봤더니 혈압이 막 200 넘어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응급실에서 혈압을 빨리 떨어뜨립니다. 쫙 이렇게. 네. 그러니까 혈압의 상승 자체가 두통의 원인이 되느냐?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혈압이 진짜 높으냐? 높으면 그때는 검사를 해 보셔야 된다.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느냐? 왜 내가 혈압이 높은지, 혹시 2 차성 고혈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 이유가 생겼는지, 뭐 갑상선 항진이 생겼는지, 뭐 아니면 내 복 부신에 종양이 생겼는지, 다른 뭔가 이유로 인해서 이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했는지, 이런 걸 찾으셔야 되죠. 제 외래 한 그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혈압이 200이 넘어서 오셨어요.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너무 두통이, 네. IT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당장 진단서를 써 드렸어요. 이 사람 야근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혈압약 주고, 그거를 제출하고 나서 야근에서 해제가 되면서 다음에 왔을 때 이제 혈압이 이제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니까 두통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어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분은 2 차성 고혈압이 아니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인제 해피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두통이 올 수 있다. 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중일이었습니다.